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기반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올 하반기엔 엔비디아 교육센터까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원주 혁신도시. 이곳에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 설립되는 첫 사례로 단기 과정과 전문가 등 AI 관련 6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AI 관련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생성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원주를 택할 것입니다. 도로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불원 산업단지엔 반도체 기반 시설이 내년에 잇따라 들어섭니다. 미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입니다. 특히 실증센터는 시제품 분석 중심인 다른 지역 센터들과 달리 반도체 소모품 시형 생성부터 성능과 안정성 검증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준공 전부터 6개 기업에서 1,87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베드와 산업단지 구축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중부권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도 원주시는 중장기 AI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I위원회를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앉아 쉬며 장기를 두던 공간이 지난해부터 사라져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종로구가 공원 맞은편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매일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구자영 기자가 어떤 곳인지 다녀왔습니다. 한 수 한 수 고민하며 움직인 말들이 장기판을 때립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카페 같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찾아와 장기와 바둑을 즐깁니다. 지난해 탑골공원 앞 장기를 두던 공간이 공원 정비로 사라지면서 마련된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입니다. 그전에 뒀었잖아요. 여기. 탑골공원 앞에 거기도 뒀어요. 굉장히 아쉬웠죠. 지난해 여름까지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장기와 바둑을 즐겼는데요. 장기판이 사라진 지 6개월 만에 건너편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등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주 화요일 처음 문을 연 뒤로 항상 만석입니다. 지저분 하고 막 시끄럽고 모양이 안 좋았지. 깔끔하고 좋죠. 분위기가 좋잖아요. 탑골공원 앞에서 음주와 고성으로 가득했던 장기판의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안 좋은 쪽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또 갈 곳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좋은 곳을 마련해가지고. 어르신 문화 놀이터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전국 시도의 행정 통합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빼앗기는 입장인 인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내년에 2차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약 350개 정도입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이룬 지역에 이들 기관을 우선적으로 내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행정 통합 대상이 아닌 인천시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모두 9곳입니다. 이 가운데 3-4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 전 송도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마저 서울 이전이 추진되자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설립 취지와는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 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의 기관이 인천을 떠났습니다.
인천시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농어촌 지역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최신 업무를 위임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안동의 한 별정 우체국은 지난해 산불 때 모두 불에 탔는데 우체국장이 사비로 복구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1층짜리 작은 우체국이 문을 여는 날 마을 잔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밀렸던 은행리를 보고 설 선물도 택배로 붙입니다. 내용물 뭔데요? 네, 곶감입니다. 인구 2,000명이 안 되는 안동 남선면에는 우체국이 이곳 하나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편이나 금융 업무만 보는 곳은 아닙니다. 볼일 보고 내다 주고 태다 주고 내릴러 오고 뭐 많이 해요. 내가 이제 걸어오기 힘들겠네. 6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오던 우체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건물 자체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이 세운 별정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우체국이 공공건물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임기 4년 남은 우체국장이 3억 원 넘는 사비를 털어 우체국을 새로 지었습니다. 산불 났는 지역 가구들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가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근데 공공 업무를 보던 별정 우체국만 사유재산이라고 거기에 어떤 보상에 빠진다는 거는. 최근 5년 사이 별정 우체국 6곳이 홍수나 산불 등의 재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남원 추어탕 한 번쯤 드셔보셨죠? 이 남원의 토종 미꾸리가 주 재료인데 요즘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전북 남원시가 토종 미꾸리 특허 양식 기술을 개발해 민간 보급에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살얼음이연 미꾸리 양식장. 통발을 올리자 토종 미꾸리들이 힘차게 꿈틀거립니다. 미꾸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원 추어탕의 주 재료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하고 심지어는 이제 뼈가 씹히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산 미꾸라지가 국내 추어탕 시장의 90% 이상을 잠식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우수한 토종 미꾸리를 물을 갈아주지 않고도 양식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민간 보급에 나섰습니다. 기존 양식업자에게 전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식 시설을 만들어 창업 희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분 직원이 상주를 해가면서 현장 지도,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미꾸리 공유양식장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126억 원이 투입된 미꾸리 양식장은 오는 4월 준공되는데 전체 20개 동 가운데 18개 동이 청년 등의 창업 희망자에게 임대됩니다. 이 미꾸리 양식장을 분양받는 창업자는 한 해 400만 원 가량을 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비슷한 규모의 양식장을 만들려면 3에서 4억 원이 들다 보니 18동의 임대는 금요일인 지난 6일까지 모두 마감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로 15년째 새끼대구 방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획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류 현장을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민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배에 옮겨 싣습니다. 항내로 이동하더니 통에서 물이 든 커다란 비닐봉지를 꺼내 바다에 쏟습니다. 길이 6mm짜리 작은 새끼 대구를 방류하는 겁니다. 바다에 풀어놓자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헤엄쳐 나갑니다. 부산시가 지난주 이틀에 걸쳐 방류한 대구 자어는 110만 마리에 이릅니다. 대구 자어는 부화 후 2주간 자라면 바다로 방류됩니다. 한류성 회기어종인 대구는 동해에 주로 서식합니다. 산란기인 겨울철에만 남해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해야 서식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도 이상이 되면 수온이 낮은 북쪽 해역으로 세기회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수온이 낮은 자어 단계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구 어획량이 급감하자 지난 2012년부터 방류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어획량은 7,5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10년, 5년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 많이 나아지지. 방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한테는 조금 지금 도움은 되고 있어요.
경제 효과는 방류 사업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는 데다 어민들이 금어기를 잘 지킨 것도 어획량이 다시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논산 딸기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인기인데요.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논산 농식품 박람회에는 40만 명이 몰리며 준비해간 딸기 25톤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김달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쇼핑몰 1층이 붉은 빛깔로 물들고 딸기 향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논산 딸기입니다. 한국보다 2배 넘는 비싼 가격에도 쉴 새 없이 딸기가 팔려나갑니다. Untuk review dari strawberry ini sih lebih manis dan ukurannya juga lebih besar. Kalau dibanding yang lokal sih emang agak asam ya. Kalau misalnya ini udah manis banget gitu. 논산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농식품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데 올해는 딸기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와 다른 농산물도 선보였습니다. Ada, mereka sangat antusias dari hari pertama, dari yang customer tahun lalu udah cari strawberry lagi, mereka mau beli lagi terutama yang Vitaberry dan Kingsberry. 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행사에는 40만 명 넘게 찾았고 딸기 25톤이 모두 팔렸습니다. 세계 바로 유통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또 인력 또 좋은 인력을 또 그 네트워크를 또 구축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 농식품 유통업체와 138억 원의 수출 협약도 맺었습니다. 논산시는 동남아에서의 인지도를 발판 삼아 내년 딸기 엑스포에 해외 손님과 바이어를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프로야구 사상 첫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다음 달 2부 리그인 퓨처스리그에 출전하는데 창단 첫 해 원년 우승이 목표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힘찬 응원과 함께 울산 웨일즈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울산 웨일즈는 울산 연고 프로야구단으로 프로야구 45년 역사상 첫 시민구단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2군 퓨처스리그의 남부리그에 소속돼 우승을 노립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대한민국 야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모습의 야구를 보여드릴 것을. 지난달 열린 공개 입단 테스트에는 무려 230여 명이 지원해 치열한 선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합격자는 1군 경험이 풍부한 타자 김동엽과 일본 프로야구 1군 출신 투수 2명 등 이력도 출신도 다양합니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 1군 이적도 꿈은 아닙니다. 팀 우승이 저한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1군 무대까지 밟아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가. 울산시는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야구단이 정착하면 법인화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저희들 갖춰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 재정으로 막고 나갈 것이고. 울산 웨일즈는 오는 12일 제주도 동계훈련을 시작하며 정상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그래! 역시 울산 웨일즈!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